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여.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우리의 결실을 축복하고 우리의 시작을 응원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필적 확인란. 올해 2021년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을 힘나게 할 필적 확인란은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당금의 맛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DJ를 맡은 가티입니다. 와. 네, 여러분의 금요일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가티입니다. 와. 멘트 준비했어. 네. 같이 가티. 와우. 네, 준비하라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와. 네, 오늘 당금의 맛을 함께할 분들은 바로 오도님, 꽁님, 알스님, 그리고 디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거대한 막내 오도입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사실 오늘 패널분들이 고등학생 토크를 한다고 텐션까지 약간 상태까지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데 네, 저 또한 시험 끝나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많이 피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치만 오늘 고등학생 때 기억을 되살려서 패널분들과 열심히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다음 꽁님 근황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금손꽁입니다. 인정. 네, 인정합니다. 부끄러워 죽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최근에 할로윈이었잖아요. 이제 할로윈이 네, 그렇죠. 되면 코스프레도 많이 하지만 이제 할로윈 그림들도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어제랑 그저께를 포함해서 8장을 그림을 그리느라고 좀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네, 저도 텐션이 고등학생일 예정인데 그때의 기억을 잘 살려서 토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알스님.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스크립터 알스입니다. 맞아. 되게 제가 한 달 동안 녹음을 못 왔는데 여러분들의 저희 패널분들의 목소리를 스크립트를 쓰면서 다 듣고 있어서 마치 오랜만에 온 게 아닌 것처럼 굉장히 친숙하네요.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고 오늘도 열심히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PD님. 디디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열정맨 디디입니다. 역시.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11월 둘째 주이긴 할 텐데 저는 지금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네. 어제 학교 앞에서 오랜만에 과 동기랑 대회 준비할 게 있어서 만났어요. 제 근황은 그건데 근데 되게 놀랐던 게 몰랐거든요. 저희 학교가 어제 실기고사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 갔는데 어른들이 너무 많길래 뭔가 했더니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약간 다 저랑 제 친구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눈빛이 약간 부담스럽고 부끄럽기도 했던 그런 근황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디님. 네, 다들 오늘 보니까 다들 피곤해 보이셔서 되게 힘들고 바쁘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드디어 마지막 중간고사 과제가 끝났어요. 드디어. 그리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복학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공부가. 네, 그래서 힘들게 시험을 끝내고 시험 성과와는 상관없이 끝냈다는 거에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끝났으니까. 맞아요. 이제 반이라는 게 참. 네, 그러면 근황 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금 패널들의 자유로운 수다 시간. 단맛, 짠맛, 쓴맛,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맛.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당금의 맛! 네, 일단 오늘 당금의 맛 주제부터 소개해드려야죠. 오늘 주제는 바로 네, 수능 특집입니다. 환호해도 되나? 사실 환호하기가 좀 그렇죠. 오 마이 갓. 네, 아마 인트로 부분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이 오늘 주제를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알스님, 저희 인트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바로 역대 수능 필적 확인란 문구였죠.
네, 그렇습니다. 짧은 문구이지만 우리의 길고 험했던 수험 생활을 전부 다 담고 있는 필적 확인란으로 오늘 녹음을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던 때 나왔던 필적 확인란이 저는 사실 생각이 안 났어요. 오늘 녹음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 거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었다라는 문구였더라고요. 17학년도 수능이었는데 이걸 떠올리니까 그때의 수능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디디님은 필적 확인란 기억나세요? 그럼요. 왜 말을 궁금하시죠? 네, 그럼요. 기억이 나죠. 저도 그때 생각만 하면 이렇게 심장이 약간 쿵쿵대고 그러는 게 있는데 수능 보는 날은 딱 하루였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이 필적 확인란부터 시험장의 분위기까지 이게 계속 기억나는 거 보면 수능이라는 게 인생에서 엄청 그런 큰 이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당금의 맛에서는 이러한 수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 오늘의 이야기가 수능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수험생들의 걱정과 긴장을 좀 풀어주고 수능을 끝낸 분들에게는 추억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수능 전에는 뭘 했는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아무래도 2021학년도 수능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벌써 아마 우리 수험생 청취자분들이 수능 한 달 전에는 뭘 해야 하나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으면 생각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 동생이 고3이라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정확히는 아마 지금 한 32일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거의 20일 안팎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패널분들은 수능 한 달 전에 뭘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또 그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러면 가장 최근에 수능을 치른 우리 거대한 막내 거대한 막내 오도님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좀 웃긴 추억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문제집을 되게 많이 샀었는데 그래가지고 남은 문제집이 되게 많았어요. 전혀 손을 대지도 않은. 네. 그래서 국어 문제집도 있고 수학 문제집도 있고 탐구 문제집도 있는데 그게 한 몇 권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수능 한 달 전부터 저는 그걸 도장 깨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문제집을 딱 펴가지고 이거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거를 수능 전까지 되도록이면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수능 전까지 국어 문제집을 한 2권을 끝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단하다. 그래서 되게 기묘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그때는 고3이었으니까 네, 고3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였죠. 그죠. 그러면 수능 한 달 전에 이거는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게 있나요? 문제집 도장 깨기. 도장 깨기 해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 남았으니까 조바심이 많이들 나실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저는 이거 무조건 해라라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했던 거를 되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되돌아보면은 그리고 사실 맞히는 문제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도님. 네. 계속 말씀하세요. 오도님이 좋은 네.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꽁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오도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오도님이랑 반대로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수시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다 해서. 그런 것도 살짝 있는 게 제가 수시파여서 사실 정시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상태고 그리고 이제 최저 기준만 맞추자 이런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오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거를 계속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저는 약간 학원도 안 다니고 인강도 안 듣고 약간 둘 다 싫어하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아니면 기출문제 이것만 계속 돌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EBS I 그 사이트에 보면은 2006년부터 이제 최근 것까지 계속 기출문제를 탑재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뽑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마 100일 전부터 그냥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따로 돌리고 그냥 기출 계속 반복하고 또 국어는
사설까지 다 풀고 그래서 그냥 기출만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수능 전에 꼭 해라 이거는 기출을 반복하시라. 기출 반복. 네. 기출을 반복해라. 그리고 또 분석을 하시라. 맞아. 그러니까 이 지문이 왜 맞고 이 지문이 왜 틀린지 그 옆에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수능장 가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왜 틀렸는지도 알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아까 오두님은 정시였던 거죠?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어떤 전형으로 왔고 뭘 준비했는지 얘기를 하면 약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팁이 되지 않을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네. 오도님부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시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수능에서 로또가 터져서 정시로 들어왔습니다. 멋져. 디디님. 예, 저 디디고요. 네. 네, 저는 학종으로 저는 원래는 처음에 고등학교 올 때부터 6학종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3학년 되고 그 2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약간 논술 특별반 같은 게 열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약간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논술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2장 넣었던 것 같아요. 4학종, 이논술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6학종을 넣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어서 조금 교과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사실 원래는 교과도 쓸 예정이었는데 보통 교과를 한두 개 정도 깔고 이제 학종을 나머지를 적거나 논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그 교과를 보통 제일 낮은 학교를 안전으로 넣게 되는데 그게 너무 제 성향과 맞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붙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고 가면 후회할 것 같은 곳은 안 쓰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아래에 있던 거를 던지고 이제 윗학교를 썼는데 그 윗학교가 지금 다니는 학교입니다. 상향 붙으면 기분 제일 좋죠. 맞아요. 스나이퍼처럼. 저는 원래 학종을 쓸 생각이었지만 사실 논술 준비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넣으려는 게 이걸 말하면 좀 다들 아실 텐데 하필 제가 이번 연도에 넣으려고 했던 논술이 그 최저가 있었고 그 내년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저가 안 맞아서 논술 안 넣어야겠다 하고 그냥 저는 5학종 1교과를 썼었고 저도 학교장 추천이 2개가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6장을 다 쓰기는 했는데 수시에서 논술은 1장밖에 안 썼고요. 나머지 5개를 뭐 교과도 쓰고 특기자도 쓰고 여러 개 조합으로 새 학교에 집중해서 썼어요. 네. 제가 가고 싶었던 새 학교를 중심으로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인 특기자 전형으로 갔고요. 최종적으로 대학은. 그래서 사실은 오늘 특집이 수능인데 저는 그러게요. 수능날 대학을 붙었어요. 기분 제일 좋겠다 진짜. 저는 수능 보고 와서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일단 합격을 하나 시켜놓고 그리고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 면접을 다음 주에 보러 갔거든요. 1차를 붙고. 그래서 수능날 입시가 사실 끝났어요. 수능이 의미가 없었죠. 저는. 감지. 네, 근데도 수능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아까 알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약간 새 학교가 어떻게 보면 제 성적에서는 조금 상향이었어요. 근데 그냥 질렀거든요. 밑에 있는 학교들을 안 쓰고.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능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수능 한 달 전과 관련해서 또 얘기해주고 싶으신 분 있나요? 네, 우리 알스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공부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생활과 윤리 과목만 봤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저는 최저 기준을 약간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저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군 하는 그게 있었고 그래서 국어랑 영어로 충분하다. 주요 과목에서 이미 충족이 되고 근데 좀 더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뭐 밀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맞추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생활과 윤리를 정확히 수능 3주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을요?
처음 네네. 시작을요? 그 학교에서 배우긴 했어요. 근데 내신으로. 이미 1년이 다 지나서 이게 머릿속에서 다 섞인 상태였고 그걸 그러니까요. 재배열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개념을 진짜 학교에서 그때는 공부할 시간을 주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학교 가서 1교시부터 7교시 끝날 때까지 생활과윤리 인강만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인간 강사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네. 사회탐구 이 땡땡. 네. LJY 강사입니까? 네, 그분이시군요. 그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 개념 강의를 쫙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포스텝이라고 포스텝. 저는 예.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뒷광고. 포스텝 네. OX. 네, 그게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를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네. 가장 기출에 가까운 그리고 제가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쫙 돌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봤는데 사실 마지막에 볼 시간이 없었는데 저 때는 수능이 밀렸거든요. 맞아. 맞아. 치즈. 그래서 말씀님이 정확히는 4주를 공부했습니다. 생활관리. 와. 그리고 만점을 받았어요. 와. 네. 근데 그렇게 사실 할 필요 없었던 과목인데 했던 이유는 뭔가 최저를 맞춘 걸 그리고 최저 이상으로 얼마나 점수를 맞췄는지 대학이 사실 알진 못하잖아요. 학종으로 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어야 이거에도 붙지 않을까? 와, 멋있다. 되게 많이 멋진 멋있다. 그래서 괜히 혼란스럽지 않으려고 더 그런 뭐 하나라도 이렇게 잡고 팠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주요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좀 특이한 건데 비타민을 먹었어요. 근데 중요해요. 네, 맞아요. 중요해요. 체력이 중요하죠. 저도 먹었었어요. 종합 비타민이요. 맞아요. 네. 저는 각종 약을 다 먹었어요. 몸에 네, 좋다고 하는 거. 오메가3, 비타민, 다 뭐 먹어, 다 먹어. 기억 영양제. 맞아요. 고3 때 좋은 거 물론 많이 챙겨 드시겠지만 특히 B군? 비타민 B군이 체력 같은데 저는 확실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먹었었냐면 저희 학원 선생님이 되게 나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학교 시험에서 실수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비타민을 챙겨 먹어봐라. B군은 B군 뭐 비타민 많이 챙겨 먹는다고 수용성인데 큰일 안 나니까 과다 복용 뭐 한두 알 정도의 얘기입니다. 진짜 과다 복용하시면 안 돼요. 과다 복용을 해도 좋으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과장을 해 가시면서 저한테 비타민을 챙겨 먹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체력이 떨어지면 알게 모르게 실수가 생기고 뭔가 이 문제를 읽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실제로 이 조언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한 달 전에 약간 플라시보 효과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진짜 고3 때 나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조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야자도 정말 많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앉아있고 제가 잠도 막 공부하느라 안 잔 건 아닌데 늦게 자고 이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운동을 못하고 이러니까 되게 죽겠더라고요. 체력도 너무 없고 그래서 저는 밤 운동을 했어요. 맨날 야자를 마치면 저희 집 앞에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그냥 거기를 계속 돌았어요. 그냥 계속 돌다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은근히.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다음 섹션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담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디디님하고 사담으로 제가 나눈 얘기였는데 그때 디디님이 엄청 웃으셨거든요. 제가 들었던 학원 선생님께서 수능을 잘 보려면 살을 최대한 찌워야 된다. 1년 동안. 맞아. 수능 전까지. 이게 궤변인데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농담으로 알다가 이 사람 이걸 진지하게 얘기하네?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분이 하던 얘기가 뭐 그 믹스 커피에다가 설탕 타서 애들한테 먹이고 매일 야식 먹이고 그래야 된다. 저 오도님 표정 놀랐어. 수능은 살이 찌면은 딱 수능장 가서 의자에 앉아서 너무 편안해서 그 자기의 무게감 때문에 긴장이 안 된대요. 이게 궤변인데
저는 그분 말씀을 따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엄청 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예. 살이 거의 80kg를 넘어갔어요. 제 키에 비해서 엄청 비만이었는데 수능 직전에. 아, 너무 웃겨. 그게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뭐지 이제 살 때문에 춥지도 않다고. 네 맞아요.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수능 웃겨가지고. 한파 때 춥지가 않다. 아니 히터 다 틀어주는데 오히려 살찌면 졸립지. 무슨 궤변이죠? 근데 약간 그 일부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건 그 믹스커피 같은 거는 네. 되게 빨리 흡수되는 당분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머리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돼서 그런 점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살을 많이 찌우지 못하신 수험생들께서는 수능날 그 포도당 캔디를 팔아요. 약국 가면. 맞아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거 챙겨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수능 하루 전에 이제 방금 전까지 한 달 전의 상황까지 논의를 해봤는데요. 수능 하루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능장을 직접 안 가보면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수능 전날의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패널분들 수능 하루 전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요. 아 진짜. 왜냐면 오빠가 수능이 취소됐대라고 지진 때문에. 근데 진짜 언니는 잊을 수가 없겠다. 맞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았어요. 그 동생이 내일 수능인데 그런 농담을 치고 있냐라고 엄마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진짜야 이러니까. 맞아. 근데 그거는 정말 역대급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주일 전도 언제 발표했죠? 전날이었어요. 전날 저녁이 아니었어요? 맞아 밤 아이고. 거의 저녁에. 네네.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그 당시 수험생은 아니었지만 저는 17학번이라서 이렇게 까발려지나요? 그런데 그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재수를 했었는데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들대요. 아이고, 일주일 미뤄졌죠. 네, 일주일 미뤄진 것 자체가 너무 멘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날 저녁인가 아니면 그 원래는 수능을 쳤어야 하는 그날인가에 이제 주변 서점을 갔어요. 덮을 게 필요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미 다 쓸어가고 그리고 뭐 정리도 다 서점들도 했고 이래가지고 뭐 풀만한 게 없는 거예요. 되게 약간 이걸 풀자고 이런 것들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다들 가서 이러고 막 뒤지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그 뭐지 밤에 학교 쓰레기장 와가지고 다들 문제집 찾아가고. 맞아요. 왜냐면 교과서 같은 거 이제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필요한 책들만 최대한 간소하게 해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쓰레기장이 완전 사람들로 붐빈 그 사진을 봤었고 저는 그 지진 났을 때 야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 저는 공부를 하는데 책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제 친구가 저한테 장난치는 줄 알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애들이 다 뒤를 들고 있더라고요. 다들 놀래가지고. 소름.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했더니 이제 막 인터넷 바로 들어가니까 다 지진이다 이런 기사가 뜬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야자 감독관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야자하는 애들 보고 너네 지진 나서 이렇게 세상을 떼게 되면 내가 묘비명에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다 잠들다라고 적어줄 테니까 빨리 다들 진정하고 공부나 하라고. 진정이 될 리 없잖아요 그 말로. 아이고. 네, 근데 다행히 서울은 막 엄청나게 심한 것까지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웃으면서 넘기긴 했는데 이제 당시 고3이나 포항에 계신 분들은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던 제가 거죠. 또 경남 사람 아닙니까? 바로 지진이 저는 그렇게 강한 지진을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지진 후유증이 올 진짜요? 정도로. 이게 저도 그때 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덜컹 하는 거예요. 옆에 사물함이 덜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전부 다 소리 지르고 패닉 상태가 막 돼가지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진정하라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강압적으로 진정하라고 괜찮다고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근데 결국에는 다 이제 집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데 막 누워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진이 안 났어요. 근데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진이 후유증이구나. 네, 세게 났었거든요. 어머. 근데 저는 딱 그것 때문에 수능이 미뤄졌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한국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학교에 정시로 서울대 의예과를 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근데 그 한국사 선생님이 그 사람은 진짜 딱 1등 할 상이었다. 왜냐하면 딱 그 지진 나고 그 시험 딱 미뤄졌다라는 소식 듣자마자 자기가 놀라서 학교를 갔는데 걔가 제일 먼저 자기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더라.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책을 꺼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네요. 당시 그 지진 7까지는 얼마였죠?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체감상은 꽤 컸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저도 저는 꽁님만큼 체감은 못했겠지만 저는 그 당시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모두의 핸드폰에서 동시에 그 위험 경보가 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당황하시고 실제로 미세한 떨림이 있기도 했고 그쵸. 그래서 다들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18학년도 수능이죠. 이때 수능 취소됐을 때를 경험하셨던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 수능도 좀 맞아. 일반적인 수능은 아니잖아요. 수능이 뭐 미리 발표되긴 했지만 지금 한 달 미뤄져서 보는 수능이고 12월에 보는 수능이잖아요. 이렇게 미뤄진 수능 때문에 좀 분명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거고 이런 수험생들한테 우리 18학번 그 멤버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되게 사실 그런 외부적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맞아요. 이번에 수능 보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잖아요. 문제가 어려우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혼란스러운 걸 줄여야 하듯이 그냥 이 조건도 다들 겪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과연 청취자분들께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었고 그리고 수능 전날에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그쵸.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일 뭐 내가 지각해서 못 보면 어떡하지? 심지어 그건 수시여도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언제나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12년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내가 했던 내 나름의 최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힘을 찾으세요. 멋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저는 그러니까 처음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학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사실 수능보다는 면접 이쪽이 조금 더 떨렸기는 했는데 전 수능 전날이나 뭐 면접 전날이나 했던 게 알스님이랑 비슷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데 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한 일주일 전부터 예를 들어서 급식이 맛있게 나온다? 그러면 뭐야 오늘 급식 왜 이렇게 맛있어? 운이 너무 좋은데? 막 이러고 나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막 이러고 수능 당일에 이제 차 앞에 학교 앞에 이제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잖아요. 네. 근데 전 차가 되게 많이 막힐 줄 알았어요. 근데 차가 별로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막 이러고 가고 내렸는데 이제 학원들이 이제 광고물로 뭐 샤프나 뭐 화이트나 칫솔 이런 걸 나눠주잖아요. 근데 제가 화이트가 새 거를 하나 또 받고 칫솔도 받았어요. 받으면서 치약 칫솔 이거 너무 좋은데? 뭐야 나 필요했던 거잖아. 막 이러고 혼자 생각하고 계속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 하면서 혼자 그냥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그래서 그 수능 날에 정말 긴장 안 하고 진짜 기분 좋다 생각하니까 되게 행복하게 봤던 것 같고 면접 당일에는 이제 전 수시니까 그때는 청심환도 제가 약국이 문을 닫아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아침 날부터 또 그렇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죠. 오늘 차도 안 막히고 난 기분도 너무 좋고 날도 별로 안 춥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면접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면접관님이 뭐 여쭤보시면 아, 네 이러면서 계속 웃으면서 대답하고 했던 게 좀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전 네. 사실 면접에서 저걸 못해서 떨어진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살면서 이렇게 산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항상 준비 기간을 엄청 빡세게 하고 막상 실전이 되면 좀 되게 많이 떠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대학 입시라는 게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땐 약간 될 대로 되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몰라 이러고 하니까 좀 그렇게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고 하니까 좀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시랑 수시를 둘 다 준비하긴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수능 전날에는 오히려 좀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일 모의고사 보는 기분인데 싶었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겠다. 네.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수능 당일이 되면 그게 좀 실감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수능 당일이 돼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 맞아, 그건 그래. 네. 맞아요. 그냥 모의고사 보는 것 같고 그냥 다른 학교에 놀러 와서 모의고사 보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멘탈이 엄청 강한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막 머릿속을 꽃밭으로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저처럼 오히려 너무 긴장이 될 때는 아예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꽁님께서 마지막으로 올해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못 치면 재수하면 되는 거죠. 전 야. 실제로 이 생각으로 수능을 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구 수능을 쳤는데 국어가 불이었잖아요. 국어가 진짜 제가 주종목이 국어였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어 딱 치고 재수해야지? 약간 이 생각으로 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못하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근데 뭐 반드시 못해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만큼 편하게 마음가짐 편하게 하시면 그냥 기존에 보던 모의고사 성적대로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하루 전에 제가 이때까지 안 봤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안 봤다는 게 그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과목들, 한국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택했던 아랍어.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강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뽑았던 것들을 쭉 그냥 한번 봤고요. 그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수능 때. 너무 공부를 안 했어서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넘어가기 전에 정말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는데 수능 전날 핸드폰을 꺼놓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전날부터요? 네. 수능 전날부터 응원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응원 메시지 보면서 답장하는 거에 그 귀한 1분 1분을 날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핸드폰을 안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연락들이 많이 오니까 주변 지인분들한테. 근데 이거는 개인의 심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능 전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각자의 수능장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머릿속에서. 수능장 분위기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그럼 다들 그러면 수능 당일에 어떤 느낌이었고 수능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 등교하고 자 이제 올라가잖아요. 수능장에. 그렇죠. 그리고 막 응원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대부터 국어 시험지가 딱 이제 내 앞에 놓여질 때까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학교랑 분위기 진짜 다르네 였어요. 저희 학교가 사실 혼자 공부하기에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있으면 왼쪽이랑 오른쪽 친구가 둘 다 일단 엎드려 있고 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둘 다 정말 딥슬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험 환경에 있어서는 이미 극한을 겪어봐서 영어 리스닝 할 때 코 고는 걸 같이 들으면서 그걸 분리해내는 것까지 해봤기 때문에 와 정말 환경적으로는 이만하면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리고 저는 일부러 시험장을 좀 약간 분위기가 좋은 데를 가고 싶어서 아랍어를 1절 모르지만 아랍어를 보는 데에 가서 쳤거든요. 저거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봤어서 시험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멍 때리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평정심 유지, inner peace 하면서 그냥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펜 딱 깔아놓고. 저도 그 아랍어를 그냥 일단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안 그래도 외고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고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분위기 자체는 뭐 알스님처럼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국어 받기 전에는 저는 비문학보다 오히려 문학 쪽에서 조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 약간 연계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좀 제일 약한 부분인 약간 고전 쪽으로 파서 그거를 좀 계속 훑어보는 그런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약간 운이 좋았던 게 그 집어넣으세요 하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에 봤던 지문이 수능 지문에 그대로 나왔어가지고 연계 지문으로. 네. 그래서 연계 지문이 나와서 시간 좀 단축을 하고 그래서 엄청 그쵸. 네. 그래서 약간 그쵸. 그리고 시간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비문학 그때 진짜 그 하나는 완전 해린 거 하나 있었으니까 31번 진짜 네,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문학 빨리 풀어놓고 비문학으로 가고 약간 그 마인드 컨트롤 한 거랑 돼가지고 좀 국어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국어 그 마킹할 때 그 초조함과 부들부들 떨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여자분들은 머리끈 챙기는 거 제발 잊지 마세요. 맞아요. 그게 되게 머리끈이 필요한가요? 되게 사소하지만 이렇게 거치적거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집중하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평소 모의고사라면 괜찮겠지만 수능이라는 압박감하고 맞물리면 그런 사소한 거에 괜히 의미부여하고 더 거슬리고 이러기 때문에 머리끈이 참 작지만 빠뜨리기 쉬운 거라 가방에도 하나 넣어 놓으시고 아침에도 챙기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저걸 공감하는데 제가 진짜 찐 복학생처럼 하고 갔거든요. 진짜 그 복장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거의 잠옷을 입고 갔어요.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막 노란색 형광 색깔 막 이런 거 입고 막 머리는 똥머리를 하고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재수할 생각으로 어차피 저는 수시 중에서는 뭐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치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딱 국어 전까지도 사실 그때가 제일 떨리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별로 안 떨렸어요. 왜냐하면 난 뭐 잘못되면 뭐 거기 뭐 학종 넣었는데 붙거나 아니면 뭐 재수하겠지.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편한 마인드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수능 전날에 시험 끝나고 각 시간 끝나고 저를 위한 편지를 써갔었어요. 맞아 저런 거. 네, 그래서 국어 시작하기 전에 너는 국어 이런 걸 많이 틀리니까 조심하고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꼭 체크하고 이렇게 그걸 적어가지고 시험장에 딱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1교시 국어 끝나고 제가 본 수능 국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었어요. 그래서 그 국어 끝나고 쪽지에 제가 많이 어려웠지 너무 망했어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제가 국어가 쉬웠어가지고 뭐래 이러고 네. 멋져. 뭔 소리야 이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것 덕분에 저는 오히려 긴장이 풀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많이 써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진짜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나서 우와. 자기를 비웃으면서 이제 그쵸. 네. 자신감을 업시키는. 네, 자신감을 얻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국어까지가 아니라 이제 오전. 네, 오전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점심 시간으로 가볼게요. 점심. 수능에서의 쉬는 시간. 네, 점심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생각보다. 네.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했고 그리고 뭘 드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소세지를 먹었어요. 맛있겠다. 소세지하고 밥하고 아마 계란말이였던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거를 이거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밥 먹을 때 친구랑 같이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혼자 먹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 그러니까 수능 배정된 학교에 같은 학교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었거든요. 평상시 학교 모의고사 볼 때랑. 그래서 애들이 다 3, 4, 5 모여서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패널분들 경험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별로 그러니까 10명 안쪽이었거든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 그리고 심지어 같은 학교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점심시간 중간에 누구 씁니다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서로 농담 따먹기. 야 재수할래? 재수하자. 재수 가? 막 이러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제가 싸운 도시락. 저는 그때 그 시래기국인지 미역국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국 종류를 먹어야 좀 힘이 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저는 오히려 그 나중에 있을 탐구 시험을 좀 더 릴렉스하게 영어 탐구죠. 네. 그런 시험을 좀 더 릴렉스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서 전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걸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사골국이랑 밥을 말아서 먹었었는데 좀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뜨끈하게. 네, 근데 저는 혼자 밥을 먹었었거든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주변에 친구가 없길래 그냥 혼자 먹은 거였는데 아이고. 근데 시험을 치다 보면 자기 멘탈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닌지 대충 가늠이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멘탈이 정말 너무 심각하다. 그 정도면 혼자 먹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저도 같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 고사장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안 오기도 했었고 저는 혼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제 주변은 좀 혼자 먹었어서 그냥 차분하게 나와의 그 밥 시간에 집중하는 느낌으로 먹었었고 기억이 나는 건 제가 밥을 굉장히 알뜰살뜰히 챙겨갔어요. 거의 뭐 밥 먹으러 수능을 치러 가는 느낌으로 챙겨갔는데 일단 한 통에는 죽을 담고 한 통에는 국을 담고 한 통에는 밥을 담아가지고 와 세상에. 네, 그리고 고기 반찬도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고생하셨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죽을 반을 먹고 국이랑 밥을 해서 반을 먹고 이렇게 너무 막 많이 먹진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최애 메뉴들로 이렇게 챙겨가가지고 또 제가 속이 민감한 편이라 그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늘 제 속에서 잘 받는 것들로 챙겨가서 먹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오지 않도록 주의했고 네, 그런 것들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밥은 맛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약간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으면 자겠지? 안 되겠다 이러고 내려놨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혼자 먹는다, 여럿이 먹는다 이게 뭐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혼자 먹을지 안 먹을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이미 옆반에서 같이 먹자고 친구가 왔더라고요. 인싸. 역시.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고 메뉴 같은 경우는 전 또 이렇게 괜히 수능이라고 막 여러 개 있는 거는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찬 싸가는 것도.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냥 볶음밥에는 어차피 야채랑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볶음밥 하나랑 평소에 국은 안 마셨는데 그래도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국 하나랑 해서 딱 2개만 간단히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저는 산책을 했어요. 밥 먹고. 학교 앞에 운동장 이렇게 친구랑 한 2바퀴 정도 돌다가 다른 학교에 다니던 제 중학교 친구도 만나가지고 뭐 서로 뭐 잘 봐 이렇게 응원하고 했던 게 좀 산책한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안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공기도 되게 건조하고 히터니까. 근데 바깥 공기를 한번 환기시켜 놓으니까 머리가 좀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점심을 먹으면 양치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화장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수도 운동장 수도 그쪽부터 4층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진짜요? 없는 거예요. 양치할 자리가. 그래서 진짜 막 수능 보기 딱 막 10분 전에 양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능의 후반부로 가볼게요. 벌써. 네. 아이고야. 탐구하고 제2외국어 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핸드폰 받을 때 이때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으로 시험을 치면서 좀 지쳐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수능은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보다도 지치죠. 그쵸.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는 뭐 그래도 어쨌든 같은 학교고 항상 보던 환경에서 보던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그 두 번째 탐구 과목 첫 번째 문제를 보는데 처음으로 힘이 쫙 빠져서 글이 첫 문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초콜릿 하나 꺼내 먹고 그 다음에 좀 정신 차려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제 스스로도 좀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 힘이 빠지고 지칠 일인가? 약간 그랬었고 제2외국어는 뭐 되게 맘 편하게 그쵸. 네. 연필 굴리셨나요? 알아보?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년월일로 이렇게 다 더해서 1회짜리로 찍었어요. 점수 여쭤봐도 돼요? 점수요? 몇 점이었지? 나름 그래도 두 자릿수 나왔다. 그런 됐죠. 그렇죠. 한 자릿수는 간신히 이렇게 피해간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역사 쪽을 좋아해서 물론 세계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한국사는 기본이고 이제 동아시아사를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국사를 먼저 치잖아요. 근데 한국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보통 탐구도 그렇고 다 그냥 한 10분 만에 풀어놓고 재검토를 하는 타입인데 한국사 너무 쉬워서 5분 만에 풀고 개꿀인데 이러고 이제 뒤 시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거의 막 멍 때리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사를 받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약간 사설스러운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지도 같이 쳤는데 둘 다 한 문제씩 헷갈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한 문제가 계속 이상하니까. 그것도 심지어 하나는 3점짜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인드 컨트롤을 실패해가지고 찍기를 잘못해가지고 둘 다 한 개 틀렸는데 둘 다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깝네. 수능 끝나고 이게 틀린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진짜 그럴 때 좀 마인드 컨트롤 잘하셔가지고 내가 좀 알았던 그런 개념들과 잘 대조해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잘 찍으시길 바랍니다. 맞아. 특히 사탐은 진짜 문제 하나로 등급이 갈리니까. 그러니까요. 만점 아니면은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수능 끝나고 나가는 길에 생각이 나는데 왜 약간 미디어나 아니면 수필 같은 데에서 수능 끝나고 나면 딱 노을이 지면서 맞아. 감성적이게 된다 그런 글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저는 제2외국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제2외국어를 보고 나왔는데 깜깜한 노을, 거예요. 노을이 없고. 엄마 아빠 보이지도 않아. 맞아. 어디 있지? 노을이 없네? 컴컴.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가족이 마중을 나왔었는데 가족들이 저를 못 찾더라고요. 다들 롱패딩 입고 꺼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가가지고 안녕? 그랬거든요. 안녕? 상상된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게 또 휴대폰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다 쳤으면. 그쵸. 저 제2외국어를 딱 치고 휴대폰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뭐지? 이런 거 무슨 미어캣 마냥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에 왔어요. 저희 반이. 이상해요. 뭐 제일 끝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참 기다리다가 막 저를 찾으시고 처음으로 딱 하시는 말이 국어가 어려웠다며? 막 이거 이미 다 뉴스로 확인하신 거죠. 맞아요. 아니 뭐 평소에 막 시험 성적에 관심이 있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막 뉴스가 많이 나오고 국어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국어가 어렵다면서 괜찮았냐 막 이랬는데 전 그때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집 가서 그래서 집 가서 맛있게 치킨을 먹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계속 기다리잖아요. 핸드폰 받을 때까지. 그때 편지를 썼어요. 제 자리. 맞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편지를 써서 거기가 아마 2학년 반이었나?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다음 해에 고3이 되는 그쵸. 학생이 아마 그 자리였을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수능 때는 왜 선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제 챙겨 먹으려고 챙겨가는데 남고 그쵸. 그거 이제 넣어두고 이제 자리 잘 썼다고 편지를 맞아. 썼던 기억이 나고 핸드폰 받아서
나갈 때 제가 되게 싱글벙글하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는 후련함도 있었고 그리고 제 채점을 안 했으니까 사실 모르는 건데 근자감으로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잘 봤다. 정시를 할 걸 그랬다. 막 이러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사 빼고 다 잘 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나갔는데 엄마가 엄청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울면서 나올 줄 알았대요. 뭔가 힘든 일이고 큰 일이고 이러니까 제가 울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게다가 제2외국어 보고 더 늦게 나오니까 그동안 뭔가 이렇게 엄마의 긴장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셨나 봐요. 근데 저는 정작 싱글벙글하면서 엄마가 올 줄 몰랐어요. 뭔가 딱 그 앞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정확히 중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다 하고 싱글벙글 나갔는데 왜 웃으면서 나오냐고 물었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무서워 뭐라 그래.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늘 물스능이었다라고 뜨는 때보다는 불스능이었다 하고 포털에 뜨는 경우가 많아서 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잘 봤어 이러고 나갔던 기억이 나요. 네. 저 딱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저는 끝나고 제가 평소에 눈물이 엄청 많아요. 뭐 툭 하면 이렇게 우는데 그날 딱 끝나고 가는데 저희 반은 방송이 늦게 나와서 늦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 앞에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죠. 학부모들이랑. 그래서 그걸 보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제가 울컥한 거예요. 되게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 부모님은 또 얼마나 이렇게 애들을 기다렸을까 하면서 되게 울기 직전까지 갔는데 막상 엄마 아빠를 봤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 봤을 땐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디디야 뭐 먹고 싶어 이러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그게 좀 되게 전 좀 웃겼어요. 되게 울 것처럼 해놓고 막상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눈물 안 나오고 약간 그랬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꼭 수험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 때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제가 긴장을 놨거든요. 제가 국영수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긴장을 너무 놔버려서 그리고 특히 저는 사회문화를 봤는데 사회문화에 그냥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자감. 왜냐면 육구 모의고사를 다 만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믿었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혔거든요.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점심시간 때 한 30초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들여는 보내줬는데 그래서 헐레벌떡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해버리니까 당연히 시험을 조졌죠.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시험 후반부까지 끝까지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지금까지 이제 수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각자 짧게 각자의 입시 생활에 대해서 후회되는 일이나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후회라고 한다면 두 개가 있긴 한데 하나는 좀 무거운 얘기니까 좀 가벼운 걸로 가면 지금 제가 불문과를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영문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저 영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서 그래서 그냥 마지막까지 영문과로 다 질러버릴 걸 그랬나? 6개를? 약간 그런 거? 그냥 가벼운 것만 얘기할게요. 무거운 건 너무 분위기 처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 저는 수능 끝나고 나서 집거 생활을 했었는데 집거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매일 학교 나가서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해야 하는 일이 없잖아요. 대학 발표 날 때까지는. 그쵸. 그래서 저는 집거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입시 생활 중에 일단 제일 잘한 거는 참 성실히 해왔다. 왜냐면 저는 벼락치기를 한 적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와. 진짜 한 번도 벼락치기를 안 하고.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우와. 공부한다고 밤을 새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밤을 밤먹듯이 새고 있지만 뭐 그거는 일 때문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후회되는 점은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다. 저는 이제 예체능을 하고 싶었는데 옛날부터 뭐 음악도 하고 싶었고 미술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돈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미대 입시 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지금 저희 썸네일도 엄청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전 오히려 그래서 꽁님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게 본인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공자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항상 그쵸.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요. 아니, 갑자기 왜 이쪽으로 찾아 넘어가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능력자잖아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스님은요?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 해야 할까요? 자기 이해? 주제 파악을 잘 했던 게 제 고등학교 때 특히 참 내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는 교과에 투자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제 비교과에 대해서는 맥시멈이 없이 계속 열정을 이렇게 뿜뿜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를 알아서 학점으로 잡았던 것도 그랬고 원서를 6순위 거를 버리고 이제 더 높은 1순위보다 더 높은 데를 썼던 것도 그랬고 어떤 과목을 할지 이런 거 결정할 때도 그랬고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뭔가 방향성을 잡는 데 기준으로 삼았던 게 3년 내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후회되는 게 저도 짧게 얘기하면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원하던 대학교에는 사실 가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실력이 부족했더라기보다는 그런 게 수시 면접이나 입시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진짜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중요해요. 근데 이 여유부리라는 게 놀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맞아요. 본인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짧게 각자 이제 모든 입시가 끝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우리 오선님은 집거하셨고 저는 여전히 집거를 하고 있었고 집거예요. 다른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이제 11월이잖아요. 끝나면 이제 한 달은 저는 이사를 갔어가지고 그걸로 바빴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밤샘 파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원서를 넣었는데 하나가 붙었는데 그게 교과였어요. 종합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그 번호만 나오고. 근데 딱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추가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그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이 이렇게 딱 와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 친구인데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 때 홈파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가 걔는 학교장 추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예비만 뜨고 안 빠지고 있었는데 저희랑 놀고 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얘가 잠깐 방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와서 웃으면서 나 드디어 됐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맞아요. 친구가 아까 그 수능장에서 만났다고 한 그 중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홈파티를 했는데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았고 저는 그리고 끝나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좋아한다는 게 그 학문적인 것보다 그냥 일상 영어 이런 거 배우는 걸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좀 그냥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내내 계속 문법 이런 것만 파고 이랬으니까 그런 거랑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저희 엄마가 디디야 이젠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곧 있으면 입학인데 막 이랬는데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저는 약간 그 디디님의 추합 친구처럼 약간 고통을 받다가 놀았거든요. 그 현장 체험 학습을 내고, 그러니까 면접도 1차 합격을 해야 가니까 그 전까지는 현장 체험 학습을 내고 가족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랑 단둘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는 차 안에서 떴다고 친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일주일 뒤였는데 저희 학교가 되게 고통을 이르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떴다고 이러면서 그 핫스팟 켜가지고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추가 합격 그 예비 번호가 뜬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비 번호가 이게 붙을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못 붙을 것 같은. 맞아. 붙을 것 같아서 더 무서운 번호였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내내 그냥 멘탈 나가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건 제가 컬러 립밤을 고2 때 발라봤을 정도로 그 정말 꾸미는데 재주가 없었거든요. 공감. 순수했군요. 네, 정말 그랬는데 근데 좀 유별났던 건 머릿속에 지식은 많았어요. 뷰티 이렇게 해야 유튜버의 맞아. 네, 그건 많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는 좀 실패 없이 수능 뒤에 적당한 정도의 화장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탈색을 했죠. 맞아. 작년에 진짜 꽁님 머리색 볼 때마다 바뀌었던 거 알죠? 매주 볼 때마다 머리색이 바뀌었어.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맞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시를 일찍 끝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대학 네네. 합격도. 네.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을 좀 값지게 못 쓴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시간을 그냥 노는데 쓸 수도 있지만 뭐 운전면허를 미리 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11월부터 2월까지 그 3달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아 맞아. 그래서 이 시간을 인생에 이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시간도 나름대로 좀 값지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다들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게 즐기신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를. 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제일 최근에 수능을 본 거대한 막내. 저는 아직은 그래도 수능이 끝난 후에 즐거움을 조금 더 즐겨야겠습니다. 네. 또 방금 나눴던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2021 수능을 앞둔 수험생분들한테 공부 자극이랑 또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당금의 맛은 수능 한 달 전을 맞아 수능의 맛으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벌써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한테 응원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 수능 날을 추억해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 앞으로 고생 조금만 더 하시고 이제 뭐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부담 없이 이제 마음 편히 즐기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알스님. 스스로를 믿고 떨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걸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네. 저도 오늘 이야기 오랜만에 벌써 이게 몇 년까지는 아니고 2년 됐죠?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급 수정했죠. 2년 전 얘기인데 그래도 재밌게 나눴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온 게 있으니까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뭐 제 주변에서 재수해서 정말 좋은 데 가는 분들도 많이 봤고 이랬으니까 너무 지금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좀 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얘기하면서 수능 봤던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 떠올라서 너무 좋지는 않았고 뜻깊었고요. 네. 그래서 너무 수험생분들 지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이 많으실 때는 오히려 생각을 비우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2021년 수능이 한 3주 녹음이 나올 때는 한 3주 정도 남았겠죠? 다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녹음 DJ 맡으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제 수험 생활로 돌아보면서.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동생이 사실 고3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 동생한테 음성 편지를 짧게나마 남겨도 되는지.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 규현아, 형인데 너가 정말 열심히 한 거 지금까지 알고 있고 뭐 형이 옆에서 많이 놀리고 하는데 그것도 다 진심 아니고 너가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수능에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생각이 많고 점수가 너가 원하는 만큼 한 달 전인데도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가 스트레스 많은데 수능날 형은 너가 열심히 한 만큼 그 점수가 나올 거라고 믿어. 너도 그렇게 믿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하자. 멋있다. 감동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올해도 이제
찬바람을 넘어서 제 생각에 눈과 함께 수능 시험이 우리의 곁에 다가올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오랜 시간 꿈을 위해 달려오신 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택과 노력 속에서 당신들의 금공강이 소소하지만 즐거운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나둥, DJ의 가티, 패널의 꽁, 알스, 디디, 오도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